희망특별시라 불리는 포항 시내 한복판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천년을 이어온 유서 깊은 부처님 도량 봉비산 중림사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수행과 포교, 이와사를 두루 갖추신 철산 스님을 만나 뵈러 이곳 중림사에 왔습니다. 스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셨다. 네. 아, 여기 포항 중림사 도심에서 굉장히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딱 들어오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좀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아, 여기 뭐 분량이 참 아늑하고 좋죠. 좋은데요. 네. 네. 여기 도심에서 꼭 해야 될 그런 일들도 있고, 뭐 여기서는 뭐 다른 데하고 뭐 달라서 가장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도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네. 이곳에 굉장히 오래된 불교 문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불교 문헌이 아주 뭐 아마 굉장한 그런 문헌이 있는데 네. 이쪽에 한번 있어. 아. 여기 한번 보이소. 일로 보소. 네네. 여기 보면은 중림사성 육경학부라고 있거든. 여기 그대로 조선 초기에 이제 그 돼 있는데 저 위에 보면 철룡사로 있어. 경주 쪽에. 네. 거기에 있던 거기에서 했던 책이라. 그게 굉장한 조선 초기에 아주 그때는 굉장히 독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불교 경전으로서 뭐 이렇게 또 때가 있고 중림사에 소장하는 거 1424년에 전라도 고산에서 간행된 안심사본으로 돼 있고 저번에는 1464년 경주 네. 철룡사에서 했던 그런 각본이다. 네. 목판본으로 가장 뭐 보존 상태도 굉장히 좋다고 그렇게도 해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553호로 아마 지정이 됐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귀한 그런 보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네네. 여기로 가보지 뭐. 봉비산 중림사는 포항 시내 주택가에 위치한 도시명 사찰입니다. 신라시대 창건됐다 전하는 천년 고찰이고요. 근현대에 들어선 1809년과 1927년 두 차례 중수되었다는 기록이 전합니다. 귀한 보물인 포항 중림사 소장 육경합부가 있고 1947년에 창립한 청년회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불교 대학과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광범위한 포교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얼마 전 철산 스님께서 주주로 부임해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도량입니다. 아, 스님,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출가잖아요. 네, 스님 출가 이야기 여쭈려고 하는데 올해로 출가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건 몰라. 뭐 적당히 됐습니다. 적당히 한 한 30? 40몇 년 뭐 이렇게 됐지 싶습니다. 아, 어려서부터 친구분들이랑 같이 절에 많이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어릴 때 보면 그 마을에 있는 그 같은 친구들이, 같은 또리지. 친구들이 뭐 이렇게 국민학교 안 다닐 때, 절에 뭐 이렇게 요즘 치면 그 암자인데, 네. 그거 놀러도 많이 가고, 그거 가니까 뭐 사탕도 주고, 뭐 과일도 주고 그랬었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친구 중에 한 분의 그 할머니가 그 절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절에 놀러 가면은 과일도 주고 안 줄 때는 우리가 법당에 올려놓은 것을 내려가지고 우리 먹고 또 하다가 또 밖에 누가 사람 오면은 그 탁자 밑으로 가 숨기도 하고
그리 했던 스님 사람들이 다 절에 왔었어. 아, 그러셨구나. 그 중학교 때는 우리 친구분들이랑 같이 또 법주사에서 머무신 적도 있으시다고 뭐, 하시던데요. 못문다기보다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뭐 가출인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기도 하고 아, 하다가 다 잡혀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고 또 중학교 동기들이 한 4사람이랑 절에 있어. 아, 그러면 그때 아니 그거 말고 그때 그분 그거는 국민학교 때고 국민학교 그 한 동네 사람들이 걸로 갔고 네. 뒤에 이제 중학교 동기들 또 이제 뭐 한 4사람이 이렇게 절에 있고 그러면 이제 같이 출가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 다 중학교 친구분들 중에서. 아. 그 연도는 다 다르지만은 예. 다 했었죠. 그러면 우리 스님께서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절을 좀 가까이 다니셨는데 언제부터 내가 좀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뭐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네. 어릴 때는 뭐 출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어릴 때부터 보면은 굉장히 그 한숨을 많이 쉬었어. 한숨. 한숨 쉰다가 막 뭐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절에만 가면 괜찮았었어. 아. 그래 그것도 뭐 이렇게 절에 가면 그때 좋고 한숨이 그때는 뭐 잘 안 나고 어릴 때 집에 보면은 뭐 한숨을 그렇게 푹푹 쉬면은 되게 뭘 하더라고. 조그만하게 이제 한숨 쉰다고. 그래 절에만 가면 괜찮았어.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이 전생사지 금생사는 아니다. 절에 안 있었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러면은 그렇게 절에 가서 마음이 좀 편안해짐을 느끼시고. 그래 편하다기 뭐 그런 것도 모르고 네. 좀 좋았지 뭐. 편한 절이 거는 나고 좋아서. 절이 좋았었어. 네. 그러면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스님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그런 생각도 하신 게- 못 했지. 그럼 부모님께 좀 내가 그래도 출가를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반대하지. 말씀하신 시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지. 언제쯤 그 얘기를 아이 그 하셨어요? 절에 간다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그때 같은 친구가 절에 어릴 때부터 간 사람이 있어서 그거 하면 그게 좋았었어. 저가 나 절에 가야지 하는 생각은 많이 있었지. 어릴 때부터 네. 있었는데 집에서 절에 간다 하면 반대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책임이 지겠느냐고 누구 말따니 인생을 책임지겠느냐고 하니까 그때는 말을 못하대. 그렇게 편하게 갔지. 그때 당시 부모님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뭐 이야기할 그때 것도 몇 살, 어느 정도 된 나이 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중학교 다닐 때지 뭐. 아, 중학교 때. 다닐 그 때도 얘기를 하고 하셨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었고. 계속 그 부모님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었죠. 어필을 하신 거예요. 이야기했다기보다도 뭐 저절로 그래 됐지. 나중에는 굉장히 좋아했고. 나중에는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죠. 오히려 또 좋아해 주셨어요. 아예 좋아가 절에 오기도 하고 뭐 이 대중공양도 오고 많이 그랬었어. 그러셨구나. 선빵에 지금 빵도 만들어 오고 그랬다. 부모님께서. 그랬었어.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불국사 종상 스님이 은사신데요. 예. 그런데 행자 생활은 옥천 용암사에서 하셨더라고요. 예. 출가를 발언하고 처음 찾아가신 곳이 그러면 용암사이신 거죠? 그렇지는 않고 다른 데도 그럼, 했지만은 영암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용암사하고의 인연이 근데 뭐 전생사지 금생사는 아니겠지 뭐. 전생에 그래 인연이 되니까 네. 그래도 그거 가지고 하게 되고 그래 되죠. 그곳에서 그럼 행자 생활을 하신 건데, 했습니다. 예. 그 행자 생활 이야기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잠도 안 주무시면서 열심히 막 수행도 하시고 절도 막 만배씩 하시고 이러셨다고 들었거든요. 절은 뭐 이렇게 엄청 많이 했죠. 예. 절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뭐 21일간 했는데 네. 거의 잠을 안 자고 뭐 했습니다. 했지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마 했는 것 같고 어릴 때는 뭐 연불도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꿈에서도 거의 뭐 연불 하듯이 그렇게 되고 다른 분보다는
뭐 예우는 것도 빨리 이우고 그랬었죠. 그때 당시는. 절 만배하는 것도 참 이렇게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절을 하시면 괜찮으셨어요? 뭐 괜찮았죠. 괜찮은데 단지 뭐 힘드는 거는 뭐냐면은 발가락, 엄지발가락이 힘들었죠. 엄지발가락이 아늘아늘해가지고 그래서 좀 그게 힘들었고 다른 거는 뭐 내가 좋아서 하기 때문에 전혀 뭐 그런 게 없었죠. 그 행장 생활 그렇게 하시면서 또 재미난 일들,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다 잊어버렸지 뭐 있나. 다 잊어버렸어. 같이 뭐 행장 생활 하셨던 스님 뭐 기억나는 근데 거. 거기서 가라 하면 나는 죽는 줄 생각하고 했죠. 어려서부터 절이 좋으셨다는 철산 스님은 불국사 종상 스님의 제자로 경허, 만공보월, 금오선사의 법맥을 이은 월산 대종사께 철산이란 법호를 받으셨습니다. 원효암을 시작으로 60일 안거를 성만했고 조계종 전국 선원수자회 의장, 문경 대승사 주지와 선원장, 봉화 각하사 주지와 선원장, 포항 보경사 주지와 선원장, 흥국사 주지 등을 역임하며 불교 전법과 선풍 진작에 힘쓰셨고요. 머무는 사찰마다 영농법인 설립 등을 통해 사찰 재정의 자립을 위해 애써오셨습니다. 그 불국사를 일구신 월산 스님하고도 참 인연이 남다르세요.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닿으셨을까요? 인연이 단다 뭐 불국사하고 조실스님이니까 거기서 스님을 의지하고 화두를 간택하고 했죠. 화두를 받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이것을 해결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어. 하니까 뭐 이렇게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불국사로 가서 그러면 만나시게 되신 거예요? 그 월산 스님? 그렇죠. 뭐. 그 불국사를 앞에도 다 그럼 알죠. 어떻게 그럼 가시게 되셨어요? 다 알죠. 앞에서도 다 알고, 이제 원산 선생님도 계시니까 다 알죠. 알기도 하고, 좀 뭐 공부할 때, 이래 보면은 뭐, 나는 뭐 화두를 했다고 해서, 공부했다고 이거 편지를 써가지고 스님한테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그 답장이 아니다고 이제 답장이 왔고, 그래 조금 또 보내고 나니까 아닌 줄 알았고, 다시 보내니까 답장이 안 와서 불국사 선언에 조심 찾아뵈러 갔죠. 가니까 그 종이를 조그마한 메모를 내가지고 원을 그려가지고 들어가도 때리고 나도 때린다. 어떡할래? 하니까 내가 종이를 치워봤거든. 또 그려가지고 또 하더라고. 또 치웠다고. 그래서 아니다 하더라고. 나는 분명히 맞는데 아니다 하더라고. 아니다. 그래서 왜 맞는데 아니다 하느냐고 더 해라고 하대요. 그래서 그 오후에 그때 당시 어디냐면 범호사 원암에 살았거든. 네. 원암에 살면서 왔다 갔다 했죠. 불국사를. 불국사 스님들 칭견하러 네, 네. 갔었다고 가니까 아니다 하고 해서 또 가니까 또 아니더라고. 또 아니다. 그래서 그거 나름대로 해결하는데 한 석 달 가까이 걸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찾아가신 거예요? 아니 하다가 또 나 공부 나름대로 했죠. 하고 하시고. 또 찾아가고 하니까 나중에는 맞다고 하대요.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제 수고했다고 수고하시고. 수고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돈을 많이 받았어. 돈을 주면서 이제 보궁 참배하고 오라고 여비를 주더라고. 여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고 와서 또 계속 정리를 더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그때부터 그런 월산 스님과의 인연이 이어지시게 되신 거네요. 이어진다가 더 가까워졌다고 더 보면 가까이. 되죠. 그때 출가 당시 그 불국사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그때 불국사에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하고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뭐
형상적으로 보면은 다르지만은 네. 불사를 해도 불국사가 안 해도 불국사니까 또 갖다가 보면 되죠. 그때나 지금이나 불국사는 예, 불국사지. 불국사다. 예. 그 불국사는 사실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수학여행 그 불국사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불국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계인의 문화유산이 됐어요. 예, 그런 불국사를 월산 스님께서는 청정한 수행 도량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쓰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 가까이서 모신 월산 스님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표현하기가 뭐 말로서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고 보면 되겠죠. 누구도 생각이라든가 그 조실스님께서 행동이든 모든 것이 누구도 근접이 안 돼. 따라갈 수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뭐 평소에 이렇게 생각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 같으면 시비도 하는데 시비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직 이래도 참선 저래도 참선. 그리고 이 공부하는 사람 보면 그렇게 또 좋아해요. 예, 좋아하고 뭐 다른 스님들이 하다가 뭐 어렵다고 하면은 뭐 이 그러니까 지갑에다가 어렵다 하면 뭐 씌워보지도 않고 그냥 드리는 거라. 우리 같으면 씌워보잖아. 네. 얼마 줘야 되겠다 씌워보는데 그냥 집히는 대로 주는 거야. 예. 그 하나만 봐도 다른 사람들은 아예 뭐 생각 비교한다는 자체가 비교 불가의 존재. 조금 그렇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시구나. 우리 월산 스님은 경허 스님부터 금호 스님으로 내려오는 그 선맥을 이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수행자로서의 월산 스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모시고 많이 그 정진하고 하긴 했는데 밤 그러니까 1시, 2시 되면 항상 그 선원 앞에 네. 그 평상이 있는데 그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고 정진은 뭐 계속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했습니다. 하고 뭐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도 하는데 전혀 그 뭐라 하지 않아요. 뭐라 하고 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냥 놔두는 거 보기만 봐도. 그럼 우리는 뭐 더 조심하지. 오히려 뭐라 하면은 걸어도 되는데 보기만 봐도 안 뭐라 하니까 그래서 더 큰 뭐라 그름이 있죠. 좀 뭐라 하고 나면 그 뭐라 하는 그때만 좀 하지. 뒤에는 괜찮거든. 괜찮지만은 아예 보기만 보고 이래다가 한다 못 본 척 하는 거야. 그것이 엄청 우리인데는 귀감이 되고 하죠. 그 제자분들에게 또 뭐 평소에 강조하는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세요? 그건 공부하라고 하죠. 공부하라고. 참선해라.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이 뭐 안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오도송을 지어오라 그러죠. 오도송. 글을 지어오라. 이거 깨친 것을 글로 지어봐라. 그 지어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 아니다.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철산 스님 철산이라는 법호를 월산 스님께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행자로서 또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뭐 좀 저거 하면 다 해주기는 하지만은 철산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새로 만든 산이다. 새로 만든 산은 없는 거요. 없다는 뜻을 이야기하는데 부처님의 골수, 부처님께 없는 공돌이를 이야기했거든. 그것을
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사에 말씀을 아끼시는 철산 스님. 그런데 스님은 무엇이든 아낌없이 주는 분으로 유명한데요. 불자든 아니든 인연 닿는 사람들마다 그때그때 줄 수 있는 것은 다 나누신다는데요. 이 또한 어려운 일을 위해 주머니를 털어주셨던 월산 스님의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스님 이곳 중림사에 이제 부임하신 지 열흘 좀 됐나요? 열흘 남짓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나눔이 시작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여기 동네 어르신들 또 지나가시는 분들에게 벌써 이 국수를 대접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이유 있으면 보니까 본인 드시는데 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가 없으면 모른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때로는 요 주위에는 뭐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 또 어르신들 많이 살고 해서 때로는 뭐 점심을 거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위에 무료 급식소가 있기는 있는데 때로는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절에서도 뭐 나눔을 한번 하자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하게 된 동기고 네. 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그런 책무라. 우리 스님께서는 어느 사찰에 가시던지 간에 그 사찰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또 많은 애를 쓰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중림사에 오셨으니까 또 이 중림사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운영이 뭐 따로 있습니까? 있는 대로 살면 되지. 그리고 이제 오시는 분들도 여기 보면은 뭐 이렇든 저렇든 뭐 주겸이든 뭐도 드리고 하게 되면은 네. 그것이 그분들이 해서 마음의 동료도 일나고 해서 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더 친하게 되고 또 중림사란 그 이름이 조금 더 포교하는데 더 좋지 않겠나 싶죠. 스님께선 나눔 또한 포교의 방편이라 하셨는데요. 수행과 포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며 불자들을 바른 신행으로 이끌고 계신 철산 스님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